다음으로 살펴볼 반응은 EAS의 술포네이션입니다. 자, 이 술포네이션은 그 벤진이랑 누구랑 반응을 시키는 거냐면요. 바로 SO3 gas 얘랑 반응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이 황 있죠? 얘가 요 수소랑 반응이 되면서 여기서 SO3H 이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수소 대신에 황이 치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녀석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그 유명한 벤진 술포닉 애시드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벤진 술포닉 애시드는 좀 묘합니다. 어떻게 묘하냐면요. 얘는 잘 보세요. 질량 보존을 따져봤을 때 여기 수소 있고 여기 황 있죠. 그러면 이 벤진에 있는 SO3가 그야말로 SO3 그대로 양론 쪽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뭐 하나도 소실된 원자가 없다는 얘기죠. 이 말은 이 술포네이션에서는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 바로 부산물이 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산물이 없어요. 자, 이 부산물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할로지네이션 같은 경우는 HBr이 떨어져 나오고요. 두 번째 나이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H2가 떨어져 나왔죠. 그런 걸 이제 부산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술포네이션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부산물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이 술포네이션의 미케니즘이 어떤 건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케니즘 한번 보시죠. 자, 역시나 미케니즘은 앞서의 EAS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뭐 똑같다기보다는 원리적으로 같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강력한 일렉트로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황. 자, 이게 누구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SO3 기체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그래서 황을 중심으로 이렇게 산소 3개가 이중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죠. 자, 여기에 누구랑 반응을 하냐면 자, 동시에 같이 황산을 넣어 두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황산하고 요 황이 여기에 있는 SO3 기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여기에 있는 산소의 비공호 전자가 있죠. 그것이 여기에 있는 황산의 수소에 전자 제공을 해서 수소가 요 산소에 들러붙게 됩니다. 그래서 고 루이스 구조가 요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산소가 가지고 있었던 고 비공호 전자가 요 황산이 제공한 수소랑 결합이 되면서 이 산소가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있는 이 황은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전기음성도가 작은 편이죠. 그런데 전기음성도가 작은데 주변에 산소가 닥치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부터 여기에 있는 이 황은 전자밀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요. 주변에 산소들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산소에 수소가 붙으면서 산소가 형식전화가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산소가 황으로부터 전자를 일부러 더 끌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소는 원래 전기음성도가 커서 플러스가 되고 전자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이 수소 덕에 산소의 형식전화가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산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황으로부터 전자를 더더욱 많이 끌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황이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더더욱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서 강력한 일렉트로파일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SO3 기체가 수소를 받아들인 형태의 이 녀석이 강력한 일렉트로파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 벤진하고 이제 어떤 치환 반응이 되느냐? 요렇게 짜잔 짜잔 짜잔. 자, 요렇게 이 황이 지금 전자가 억수로 부족하다고 했지요. 왜? 이산소가 형식 전하가 플러스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벤진 고리의 파이 결합 전자가 황한테 전자를 얍하고 제공합니다. 그럼 이때 여기 있는 이 황이 옥텟을 만족해야 되겠죠? 이 황이 전자를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때 이 황은 여기서 형식 전하가 다시 0이 돼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이 황은 보시다시피 옥텟 만족해요? 옥텟 만족하지 않아요? 옥텟 만족하지 않고 옥텟이 초과된 상태죠. 그럼 옥텟이 초과된 상태에서는 어떤 규칙으로 이 미케니즘 진행이 됩니까? 바로 형식 전하가 0이 되는 방식으로 미케니즘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황이 전자가 부족해서 전자를 받지만 옥텟이 초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형식 전하는 0이 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황이 이 파이 결합 전자를 전자가 부족한 산소 쪽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저 황이 이 탄소랑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이렇게 이중결합, 이렇게 이중결합이 된 상태에서 산소에 수소가 붙어 있는 채로 이 산소에 비공호 전자가 생기면서 산소황은 다시 단일 결합이 되고 이 산소의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돼, 형식 전하가 다시 중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색 황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 탄소랑 새롭게 결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쨌건 이 일렉트로파일이 파이 결합을 이용해서 결합했기 때문에 그 옆 탄소가 다시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되죠. 그럼 염기가 다시 또 그 수소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 염기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이 황산에서 수소가 떨어져 나온 황산읍이온이 염기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다시 수소를 제거를 하면 이 녹색 전자가 다시 아로마티시티를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최종적으로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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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의 벤진 술포닉 애시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는 반응이 바로 술포네이션입니다. 이 술포네이션은 그 다른 EAS와는 아주 독특한 차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특징이 하나가 있냐면 이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지울게요. 술포네이션은 다른 EAS와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이 역반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EAS 반응은요, 한번 뭐가 딱 치환이 되잖아요. 거꾸로 가기가 글쎄요, 뭐 불가능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의 EAS는 한번 이렇게 치환이 되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 단계로 간다거나 뭐 이런 건 가능한데 그 상태에서 거꾸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기에 있는 이 SO3는 바로 만들어진 다음에 벤진 술포닉 애시드에서 다시 벤진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SO3가 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르 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는 반응의 자발성이 굉장히 큽니까? 바로 기체죠. 기체가 만들어질 그 무질소도가 확 증가하기 때문에 기체가 만들어지는 반응의 자발성이 굉장히 증가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반응은 기체가 없어지는 반응인데 이게 역반응으로 다시 떨어져 나올 수 있다고 하면 그건 기체가 만들어지는 반응이므로 여기서 벤진 술포닉 애시드가 벤진이 되는 과정은 기체가 만들어지는 뭐 자발성이 아주 큰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반응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걸 이제 우리가 그 르샤틀리의 원리에서 우리가 막 자주자주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참고할 게 바로 르 샤틀리의 원리죠. 그래서 지금 EAS로 지금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아까 브로미네이션 얘기했죠. 두 번째 나이트레이션 얘기했죠. 그 다음 좀 이따가 또 다른 반응들 등등 몇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이때 희한하게도 이 그 벤진과 반응하는 반응물로서 기체인 것은 사실 여기 있는 SO3가 거의 유일해요. 그래서 반응물 중 기체로 반응을 하는 게 이 SO3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반응을 한 후 다시 역반응으로 기체로 잘 떨어져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어진 반응은 역반응이 굉장히 잘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역반응이 잘 일어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른 EAS와는 달리 앞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 녀석은 부산물이 없다고 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SO3랑 반응해서 벤진 술포직 애시드가 될 때 다른 게 안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다른 게 안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역반응으로 해리가 잘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거 막 이렇게 물건 사러 갈 때 거기에서 이제 물건 산 다음에 백화점에서 무슨 뭐 할인 행사, 무슨 프로모션 행사 한다고 하면서 막 사은품 주죠. 혹은 뭐 일부를 상품권으로 돌려주죠. 그거 왜 주는 건 줄 아세요? 바로 환불을 잘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물건을 샀는데 사은품을 같이 받았잖아요. 그럼 처음 기분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들고 집에 와서 딱 봤더니 지금 내 상품이 바로 산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환불을 해야 되는데 이때 환불을 할 때 뭐까지 다 같이 갖다 줘야 돼요. 내가 같이 그 사이에 받았던 모든 그 사은품하고 상품권하고 이런 거 다 다시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때 뭔가 약간 꺼려지면서 이 뭐냐면은 그 환불해야 되는데 안 할 몇 명 사람들이 생길 거고 그것으로 그 백화점이나 유통업체들은 뭐냐면은 수익을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뭐냐면은 그 환불을 잘 못하게 하려고 그런 마케팅 같은 거 쓰는 거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얘하고 반응했는데 다시 뭔가 부산물이 만들어졌어. 그럼 깎으러 가야 돼? 그럼 어떻게 돼? 그 부산물도 다시 데리고 와서 반응해야 역반응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얘는 부산물이 있어 없어? 부산물이 없기 때문에 다른 녀석을 가지고 올 필요 없이 얘 혼자가 알아서 그냥 거꾸로 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떤 반응이 가능하냐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이런 게 가능해요. 자, 짜자자자잔, 짜자자자잔, 쓱, 쓱, 쓱. 자, 여기 수소 있고, 자, 여기 벤진 술포닉 애시드죠. 자, 여기 이제 황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요래, 요래, 요래. 자, 벤진 술포닉 애시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냐면요. 이에 한 다음에 물을 넣고요. 물을 넣고 끓여줘요. 물을 넣고 전반적으로 가열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얘를 저압 조건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우선 여기서 전체를 저압 조건으로 만든다 혹은 가열한다 이거 다 무슨 의미겠어요? 바로 기체 생성을 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를 마구마구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압 조건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벤진 술포닉 애시드는요 또 하나 재밌는 특징이 바로
황산만큼 강산입니다. 즉 벤진 술포닉 애시드는 황산이랑 똑같은 정도의 강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이온화 돼서 강산이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벤진 술포닉 애시드가 있는 상황에서는 주변의 또 다른 벤진 술포닉 애시드에서 이렇게 H 플러스가 이온화가 돼서 기본적으로 산성 조건이란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있는 이 파이 결합 전자가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전자를 니엇 하고 주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렇게.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 짜자잔 짜자잔 자 해가지고는 열에 그 다음에 여기 슈쇼 있고 자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수소가 달리고 자 황산이 있고 요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외부의 수소가 이리 들러붙어요. 어떤 전자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파이 결합 전자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원래 이제 이중 결합 있었는데 이중 결합 없어져 버리면서 바로 옆자리가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되겠죠? 보이시죠?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아까 술포네이션의 역과정이에요. 자, 그럼 그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산소에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다가 비공호 전자들이 있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 황한테 를 다시 제공하고 저 황이 형식 전하를 다시 유지하기 위해서 이 결합 전자를 다시 이 탄소 양이온으로 보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이 녀석이 열에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다시 슈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얘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황이 내어놓은 이 녹색 전자는 다시 여기서 파이 결합을 이루고 벤진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다시 어떤 꼴이 되느냐? 자, 황의 샨쇼 이중결합에 샨쇼랑 이중결합을 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황의 파란색 전자가 황한테 전자 제공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을 회복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산소는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형식 전하를 다시 플러스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염기가 이 수소를 제거해 줘야 되겠죠. 그럼 이 수소는 누가 제거해 줄 수가 있느냐? 아까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왔다고 했죠. 어디서? 어떤 벤진 술포닉 애시드의 음이온에서. 아니, 벤진 술포닉 애시드에서. 그럼 용액 중에는 반드시 또 누가 있을 수 있냐면요. 바로 아직 반응하지 않은 요 짜잔한 요런 벤진 술포네이트 음이온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벤진 술포닉 애시드에서 수소가 이온화를 한 다음에 만들어진 짝염기 음이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녀석이 서 다시 염기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요 수소를 얘가 제거할 수 있고 수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산소하고 수소 사이 전자가 다시 산소 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죠. 아시겠죠? 그러면 요 둘 사이에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요 놈은 다시 짜잔 해서 SO3 기체로 다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술포네이트 음이온은 수소랑 반응을 해서 수소를 붙어서 다시 벤진 술포닉 애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됐고 SO3 기체가 드디어 여기는 벤진 술포닉 애시드에서 SO3 기체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이 벤진 술포닉 애시드는
술포네이션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지만 다시 저압 조건에서 물 넣고 끓이면 여기에 있는 SO3 기체가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오고 다시 벤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실험적 테크닉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요 물의 역할, 저기 뭘까요? 저기 넣어준 물은 또 여기서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자, 칠판 지워보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SO 기체가 떨어져 나오죠. 그럼 요 SO3 기체가 떨어져 나오는데 이때 주변에 물이 흥건하게 있으면 둘 사이에 무슨 반응이 진행이 된다? 바로 H2SO4 황산이 돼버려요. 그럼 이건 또 무슨 효과냐면요. 지금 주어져 있는 역반응에서 어찌됐건 이 SO3 기체는 생성물이죠. 그럼 만들어진 생성물이 계속 만들어지면 이놈의 농도가 계속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계속 증가하면 화학 평행에 의해서 다시 역반응이 진행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 황산을 물속에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물속에 녹여버리면 얘가 황산이 되면서 만들어진 SO3가 점점 더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정반응, 그러니까 역반응이라고 하는 이 정반응의 자발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SO3 기체를 녹이기 위해 물을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압 조건에서 끓이니까 연력학적 자발성에서 기체가 잘 만들어지고 만들어 놓은 놈을 물이랑 함께 두면 기체가 물속으로 녹아 생성물의 일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술포네이션의 역반응이라고 하는 요 반응의 반응 자발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벤진은 이 조건에서 술포네이션도 되지만 필요하면 거꾸로 바로 뜯어낼 수도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 EAS 반응이 다중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아주 재미있는 테크닉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포네이션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하다. 술포네이션은 역반응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살펴볼 반응은 뭐야, 철자가 왜 이래? 뭐야? 철자가 프리델 크래프트 알킬레이션이라고 하는 테크닉입니다. 진짜 중요하다. 왜? 노벨상 받은 겁니다.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뎁다 나온다. 완전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거 첫 번째 1 반응 개요. 자,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리들크래프트 알킬레이션에서는 어떤 물질이 하나가 필요하냐면 바로 요거 알킬 클로라이드가 필요합니다. 이때 얼루미늄 클로라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녀석의 역할은 역시나 또 루이스 산촉매입니다. 그러면 벤진에 붙어 있는 요 수소가 알킬 그룹으로 치환이 되고 얘는 염소랑 반응해서 부산물 HCl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벤진고리에 알킬 그룹을 붙이는 아주 대단한 테크닉입니다. 이게 왜 대단한 테크닉이냐면 여러분 당연히 모든 그 행위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걸 만들려고 하는 거겠어요?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걸 만들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경제적 가치가 아주 큰 걸 만들려고 하겠죠. 즉 쉽게 해서 비싼 걸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이라고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화합물들도 가격이 있을 텐데 비싼 화합물일수록 분자량이 크겠어요? 분자량이 작겠어요? 비싼 화합물일수록 분자량이 크겠죠. 왜냐하면 분자량이 큰 화합물은 엔트로피적으로다가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우주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래 없는데 분자량이 크게 뭔가를 만들 수 있으면 그게 보통 경제적 가치가 있는 비싼 화합물이 된다고요. 그럼 잘 보세요. 이게 탄소사슬로 되어 있는 유기물이고 이것 또한 탄소사슬로 되어 있는 유기물인데 이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이 반응을 통해서 빡 붙여버리면 난데없이 분자량이 확 커지겠죠. 그러면 굉장히 비싸게 얘를 팔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효용이 굉장히 높은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 업적을 인정받아 노벨상을 주게 된 반응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억수로 많이 나온다. 자, 그럼 이것도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아니나 다를까 이것도 무슨 반응이에요? EAS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EAS에 나왔던 그 특징들을 다 갖게 되겠죠. 보이게 되겠죠. 바로 보겠어요? 여기서도 첫 번째 강력한 일렉트로파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경우 어떻게 강력한 일렉트로파일을 만들 수 있느냐? 자, 우선 알킬 그룹도 종류가 뭐 천차만별로 많지만 뭐 가장 간단한 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요렇게 메틸 그룹의 염쇼 자, 그래서 메틸 클로라이드입니다. 가장 간단한 알킬 그룹입니다. 자, 이때 자, 얼루미늄 클로라이드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얼루미늄의 염쇼. 자, 그러면 전기임성도 차이 때문에 이 염소는 전자가 아주 부족한 상태겠죠. 왜냐하면 얘는 비금속이고 얘는 금속이잖아요. 그럼 전자를 쭉쭉 뺏겨가지고 얘는 전자가 부족하다고. 그럼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요? 바로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할 수 있죠. 자, 그럼 얘는 그 다음 어떤 단계가 되겠습니까? 탄쇼, 쇼, 예, 염쇼 하고 얼루미늄, 염쇼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염소가 이렇게 얼루미늄한테 전자 제공을 하였어요.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얼루미늄은 난데없이 형식 전하가 1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없던 전자를 하나 받았으니까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염소는 형식 전하가 1 플러스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염소 원래 전기임성도가 커요, 작아요? 염소는 원래 전기임성도가 아주 크죠. 그런데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되었네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염소의 유효 전기음성도가 매우
증가했겠구나. 즉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된 만큼 전자 밀도는 낮아졌을 거고, 전자 밀도가 낮아진 만큼 전자에 대한 욕구는 엄청나게 증가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염소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된 녀석은 주변으로부터 전자를 막 끌어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디서 끌어올 수 있냐면 음전하인 얼루미늄에서 다시 끌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음전하인 얼루미늄에서 끌고 오면 그건 역반응이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지. 그럼 어떻게 돼? 이 염소 입장에서는 주변을 봤더니 얘한테 다시 끌고 올 수 있는데 그럼 역반응이고, 이 상태에서 다른 방식으로 전자를 끌어올 수 있다. 주변을 뚫려 봤더니 아이고 만만한 탄소가 있네. 왜? 탄소는 전기음성도 커요, 작아요? 전기음성도가 작죠. 그러니까 이 염소가 이 탄소 쪽에 있는 전자를 끌어오는 것이야. 그러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바로 짜잔, 짜잔, 짜잔 하면서 이 탄소가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되는 뭐가 만들어진다? 카보캐타이온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카보캐타이온 인터미디에이트 반갑죠? 오랜만에 나왔네요. 이 프리델 크래프트 클리에이션에서는 이런 식의 카보캐타이온이 중간체로 나타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카보캐타이온 중간체가 여기서 강력한 일렉트로파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에서는 강력한 일렉트로파일로 카보캐타이온 중간체가 나타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반응은 뭐예요? 치환 반응이 돼야 되겠죠. 자, 어떻게 벤진을 대령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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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슈, 슈슈. 자, 그 다음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짜잔, 짜잔. 자, 강력한 일렉트로파일인 탄소 양이온이 있습니다. 그럼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충분히 여기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 파이그랍 전자가 이압. 그러면 그 다음 이압. 아이쿠. 이압 한 다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 빨간 탄소 쪽으로 파이그랍 전자가 제공이 됩니다. 그런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 원래 이중결합이었는데 탄소 양이 붙으면서 이 이중결합의 반대쪽 자리가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됩니다. 계속 똑같아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진 아로마티를 다시 회복해야 되죠. 그러려면 여기는 이 수소가 제거가 돼야 됩니다. 항상 기억하실 것, 일렉트로파일이 붙은 자리에 탄소가 제거되는 거죠. 자, 수소가 제거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염기가 필요하죠. 이때 누가 염기다? 바로 요놈. 이것이 염기 활동을 합니다. 이게 왜 염기냐면요. 얘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위에서 강력한 일렉트로파일 유도하기 위해서 염소가 얼루미늄한테 전자를 준 다음 이 염소가 다시 탄소한테 전자를 가지고 오면서 탄소 양이온을 만들게 됐죠. 이 녹색 탄소를 끌어온 이 염소가 요 놈이고 그 뒤쪽 남은 놈이 요거예요. 즉 탄소 양이온 만들어지고 남은 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왜 염기냐? 자, 얼루미늄은 기본적으로 금속인데 금속은 보통 양이온 돼야 돼요, 음이온 돼야 돼요. 아까 철에서도 이 얘기했었는데 금속은 양이온 돼야 되잖아. 그런데 마이너스지. 그럼 이 얼루미늄은 전자가 풍부하겠어, 부족하겠어? 전자가 풍부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남는 전자를 염기로 사용하여 여기 있는 수소한테
이압하고 전자 제공을 할 수 있지. 그럼 저수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결합전자를 탄소 양이온 쪽으로 내어놓을 수 있다. 이런 말.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 녀석은 열에 되고 메틸 그룹이 붙고 여기에서 빨간 수소하고 염소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산물로다가 이런 식으로 HCl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얼루미늄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염소가 떨어져 나와서 요래 다시 얼루미늄 클로라이드의 원래 형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원래 형태로 돌아왔다. 역할이 뭐란 얘기예요? 촉매. 자, 그리고 이때 초반에 염소로부터 전자쌍을 받죠. 전자쌍 밖에를 뭐라고 해요? 아까 얘기했죠. 루이스 애시드. 그래서 염소로부터 전자를 받아 루이스 애시드인데 결국 최종 상태에서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촉매인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루이스산 촉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반응을 프리델크래프트 알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반응. 지우겠습니다. 이 프리델크래프트 알킬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카보캐타이온 중간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럼 이 카보캐타이온 중간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는 그냥 이 조건에 알킬 클로라이드에 얼루미늄 클로라이드를 썼지만 꼭 이것만 되느냐? No.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런 식으로도 응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뭐냐면 처음에 준비하는 것이 알킬 클로라이드에 얼루미늄 클로라이드. 지금 이것이 바로 이 조건인 거예요. 알킬 그룹의 이 뭐냐면 사이클로헥세인 뭐냐면
그 사이클로 핵실 그룹을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얼루미늄하고 염소하고 반응해서 떨어져 나와서 여기서부터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식의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탄소 양이온 중간체를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알킬 클로라이드에 얼루미늄 클로라이드로만 탄소 양이온을 만드느냐? 아니죠. 여러분들이 앞서 유기화학을 배웠던 것에 의하면 이렇게 알콜과 황산, 알콜과 강산, 그리고 이중결합과 강산 조건에서도 이렇게 탄소 양이온을 만들 수 있죠. 강산이 이 수소에 붙은 다음에 산소에 붙은 다음에 산소가 형식전화가 플러스가 되면 이대 산소가 이탈기가 되면서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강산 조건에서 H 플러스가 잔뜩 맹그러질 건데 그것이 여기에 있는 이중결합이랑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압하고 전자 제공해서 또 이렇게 탄소 양이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중결합에 H 플러스 붙으면 이렇게 탄소 양이온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탄소 양이온이 바로 카보케타이온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 녀석이랑 프리델 크래프트 알킬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여기에 알킬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요. 이 프리델 크래프트 알킬레이션이 유용한 것이 분자량을 갑자기 확 늘릴 수 있다고 했죠. 이런 식의 응용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탄소 양이온 중간체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여기에 있는 이 알킬 클로라이드, 얼루미늄 클로라이드 조건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프리델 크래프트 알킬레이션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 유행은 프리델 크래프트 알킬레이션이 교과서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만 최근 유행의 문제들은 전부 다 프리델 크래프트 알킬레이션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프리델 크래프트 알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프리델 크래프트 알킬레이션은 다른 그 EAS와는 다른 또 그 특징들을 갖습니다. 이 특징일 수도 있는데 뭐일 수도 있냐면 한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의 특징 그게 뭐냐? 우선 첫 번째는 1. 요거 시험에 억수로 많이 나옵니다. 억수로 많이 나옵니다. 자, 캐타이오닉 리어레인지먼트를 우리말로 재배열이라고 하고요. 캐타이오닉은 바로 탄소 양이온. 아까 얘기했던 카보캐타이온이요. 요것이 등장하는 반응에 사용하는 형용사입니다. 즉 탄소 양이온이 나타나면서 그것이 재별이 될 수 있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이런 반응을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압
열에 벤진인데 누구랑 반응을 시킬 거냐면 하나 둘 셋 요렇게 반응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황산하고 알코올을 반응시켰으니까 H 플러스가 붙어서 물이 이탈돼 떨어져 나오겠죠. 그럼 요 자리가 뭐가 될 수 있겠어요? 탄소 양이온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여기서 뭐가 맹글어질 수 있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자리에 하나, 둘, 셋. 바로 이 빨간 자리 탄소가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뭐가 또 많이 만들어질 수 있냐면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때 이 빨간 자리 탄소는 이거고요. 난데없는 얘는 누구냐면요,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이 떨어져 나간 다음 만들어진 탄소 양이온이 프리델 크래프트 알킬레이션이 될 수 있는데, 묘하게도 그 옆자리 탄소가 이런 식으로 알킬레이션이 되고, 희한한 건 이게 오히려 더 메이저예요. 얘보다는 얘가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오히려 마이너인 거죠. 그럼 신기하지만 주어져 있는 이 반응은 뭐다? 절대로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왜 좋은 상황이 아니겠어요? 어쨌거나 혼합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메이저 마이너의 혼합물이 만들어지는 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유기화학 반응에서. 왜? 분리해야 되잖아.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럼 이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이런 것 때문입니다. 여기서 요 산소의 외부의 H 플러스에 의해서 산소의 수소가 들러붙습니다. 그럼 산소하고 수소 사이에 이렇게 결합전자가 새롭게 붙게 되고, 그럼 산소가 형식전화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산소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탄소하고의 결합전자를 끌고 나가서 물이 이탈이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탄소를 빨간 탄소, 옆 탄소를 녹색 탄소라고 했을 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짜잔 하면서 자, 요 자리에 탄소 양이온이 맹글어진다, 이런 말이지. 자, 근데 보시다시피 이 탄소 양이온은 몇 차예요? 1차 탄소 양이온이죠. 1차 탄소 양이온은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불안정하죠. 안 좋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옆자리에 있는 요 수소가 이렇게 하이드라이드 시프트, 수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제가 짠 하면서 요 빨간색 자리가 요 수소에 의해서 수소 이동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중화가 되고, 여기에 있는 이 녹색 탄소가 전자쌍이 하나 없어지면서 요게 역으로 탄소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몇 차예요? 2차죠? 그럼 잘 봐. 1차하고 2차 중 누가 더 안정해? 이것이 더 안정한 카보캐타이온인 거예요. 즉, 이 1차 탄소 양이온에서 이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이 되면 요 놈이 만들어지겠지만, 리어레인지먼트가 된 다음 2차 탄소 양이온이 되고, 이것이 벤진이랑 반응을 하면 이런 식의 보시다시피 그 화합물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둘 중에 얘가 더 안정하니까 이것이 H2가 떨어져 나서 탄소의 양은 이걸로 주로 바뀌게 될 테니, 이것으로부터 유도된 요 알킬레이션 생성물이 주 생성물이 된다, 이런 얘기죠. 뭐든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에서도
굉장히 응용이 잘 되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게 사실 카보케타이온이 중간체로 등장하는 반응에서는 사실 리어레인지먼트를 항상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카보케타이온이 어쨌건 지금 알킬레이션 반응에서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항상 리어레인지먼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시험에서 굉장히 출제 빈도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